친문 뭐 친박을 제외하고 뭐 그 설계의 내용을 들어보자면 뭐 여기 국민의당도 참여하고 또는 뭐 비박계도 참여해서 건전한 보수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 연대하여 다음 정권을 공동으로 창출해 보자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구상인 것 같은데 뭐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라고도 하셨긴 하셨는데 이런 움직임이 꾸준히 있고 꾸준히 언론에 등장해 왔어요. 이런 삼지대론이나 개헌에 이어지는 바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다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안 하는 내용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음번 대선을 놓고 그 권력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그 이상의 정략 외에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이익이 어떤 이익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의 역사에서 보면 여당 야당이라는 큰 틀이 있고 예. 그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변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 왔습니다. 예.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지난 식민지 시절에 친일했던 것도 좀 봐줘. 그거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네. 그리고 우리가 전쟁통에 이북 사람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고향도 뺏기고 저놈들 나쁜 놈이잖아. 라는 반북 의식. 네. 그리고 오래된 영남의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지금 오늘날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현재 이런 정당 실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못 이끌어갑니다. 예. 이쪽 야당과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전까지의 현대사 속에서의 민주당의 역사가 있는데 예. 이 틀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예. 당장의 대선을 앞두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권력을 먹겠다는 사람들이 무원칙하게 이합 집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에 대통령 한번 하시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으로 뽑아줬더니 부산 영남을 송두리째 노태우 정부랑 김종필 씨랑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그걸 거부하고 갑자기 저도 이제 꼬마 민주당을 노무현 예. 대통령과 함께 했죠. 사실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했던 당직자입니다. 예. 잘 안 보였고요. 예.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네. 지금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는 그 거죠. 1990년대에는 호남을 고립시키는 거였습니다. 김대중을 고립시켜가지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권력을 나눠먹자는 게임 아닙니까? 예.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지지율 1등인 그 1등을 하고 있죠. 물론 문재인. 예, 제가 조만간 하겠지만. 예, 제가 조만간 할 건데. 예. 예, 어쨌간에 문재인 대표로 표현되어지는 그 그룹을 고립시켜서 나머지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게임을 한번 좀 반전시켜보자. 예. 그건 게임의 그로서는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당의 국민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지지 세력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철수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 흐름을 결합해서 민주당이 발전하길 바라고 있지. 문재인을 고립시켜가지고 호남 고립시키듯이 그렇게 정치가 돌아가 버리면 국가가 결정적으로 분열돼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정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예. 그건 1990년 3당 야합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정략적인 나쁜 정치의 음모들입니다. 거기에 국민의당이 참여, 뭐 그건 국민의당이 결정할 일이한데 참여.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참여 안 된다고 당의 많은 우리 정치계 선배님들, 예를 들면 손학규 선배님, 예. 손학규 선배님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제3지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당의 대표도 했었고 우리 당의 대표 선수까지 했던 분이 나가서 당을 이렇게 흔들면 됩니까? 박지원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네. 자당이 있으니까 국민의당에게 유리하게. 저는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상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해왔던 한 야당 지지자들의 당입니다. 그 당을 총선 앞두고 나서 당을 분리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안철수 대표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목소리 네. 높아지시면서 막. 저는 정당인으로서 저는 평생 정당인입니다.
이 정치권과 여의도에 있으면서 많은 유명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도 봤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기대를 받고 사랑받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당을 하루아침에 떴다방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값싼 정치 공약과 정책으로서 국민들한테 일시적 사랑을 주직하는 것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국민들이 여의도와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제가 지금 현재 느리게 간다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국민들한테 그 불신을 극복시키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지율을 아니, 지지율 너무 지금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너무 지금 뭐랄까요? 네. 너무 인터뷰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총수님 들어가지고. 덕분입니다. 예. 이상하게 총수님이랑 우리 이제 인터뷰를 하면 제가 좀 기가 살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서로 만나봐요. 기회를 죽여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그게 이제 삼지대론이 결국은 이제 권력 나눠먹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치 호남을 고립시키듯 문재인을 고립시키는 전략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전략 자체. 그 당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책임 정치와 정당 정치를 또 한 번 짓밟는 일입니다. 예. 좋은데요. 예. 그 이야기는 뭐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 뜻은 정확하게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을 넘어서야 혹은 뭐 문재인 이전에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다 넘어서야지 지금 민주당 안에서만 따져도 4위예요. 4위. 네. 4위. 그러니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후보예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이미 4위. 이미 핀 꽃은 제가 4위라서 이렇게 살살 하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지지율도 얼마 안 되는데. 4위. 야박하게 해서 뭐하나. 어차피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언제 경선에서 1위 합니까? 이거 언제 올라가요? 경선, 조기 대선인데,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히, 문재인,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이지만 다른 분들 이게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은 고유한 자기 지지층이 또 있습니다. 본인하고 좀 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노무현으로도 겹치고요. 스타일로도 겹쳐요. 또 게다가 좀 느릿느릿하고 스타일로도 좀 겹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마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문재인 전 대표 페이스메이커 역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있었고. 저는 근데 지금 네. 현재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대표되어지는 야당을 가장 폭넓고 가장 강력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닥터얼기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에서 그 역사를 직접 참여했고 또 거기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온 민주당 당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보면 여야를 뛰어넘어서 가장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정당인으로서 활동해왔던 정당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권과 진보 진영을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를 이어서 가장 광범위하고 폭넓게 결집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구도를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좀 느려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8월 16일 날 독립운동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립됐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일제시대를 보면 충청도가 그 독립운동을 좀 늦게 시작했다고들 농담들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3.1운동 때 충청도에서는 아니 조선이 일본한테 먹혔단 말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대요. 근데 한용운, 김좌진, 윤봉길 독립운동을 끝까지 가장 가열 세게 밀어붙였던 곳은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저는 충청도의 그 기질 때문에 제가 네. 좀 처음에는 늦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가장 크게 네. 가장 강력하게 네. 야권을 결집시키고 야권의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미래를 열 거다. 예, 이거 말씀드립니다. 뒷이야기는 잘 안 들리고요. 앞에 3.1 운동. 우리 합방 낸 거야? 원래 충청도 사투리에 그게 있어요.
정말 뜨거운 물은 짐도 안 나요 이래요. 아, 뜨거운 물은 김이 안 난다고? 정말 뜨거운 물은 네. 설설 뜨거운 물은 네. 김도 안 나고 뽀글뽀글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해요. 물리학 법칙은 어긋나네요. 근데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물을 끓이면 정말 물이 순도 높게 또 뜨거우면 네. 김도 안 나고 끓는 뽀글 소리도 안 나요. 아니, 끓는데 어떻게 김이 안 납니까? 아닙니다. 그걸 경험을 못 하셨군요. 그 충청도에서 바로 내가 앞에 있는데. 이게 8월 그러다가 16일 날 독립운동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기 대선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 3.1 운동 때 이거 한일 합방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불 붙어가지고 세게 하셨다. 좋은데 이번엔 조기 대선이 마라톤이 아니에요. 단거리 레이스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이 뉴스 공장을 계기로 저는 출발합니다. 그래요? 예. 네. 닭털기로? 자, 그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네요. 요 얘기도 해볼게요. 반기문 사무총장. 앞으로, 누가, 문재인 대표는 고구마고, 그리고 사이다, 이재명 얘기하면, 그리고 박원순 씨는 김치 선점했어요. 나는 닭털기로 나가세요, 그럼 닭털기. 닭털기? 예. 네. 닭털기 안희정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계속 입력시키고. 자, 반기문 사무총장 충청 베이스예요. 야권 내 주자들하고도 경쟁해야 되지만 이분도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넘어오십니까? 이분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지역 출신이고 하니까 조금 디스하는 얘기는 좀 자제하라고 저한테 충고들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마디만 싹 드리면 예. 당신을 외무부 장관 시키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 보여주신 반기문 총장님의 그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요? 그때만 온 국민들이 함께 조문을 하는데도 안 오셨거든요. 그 봉화에도 안 오셨나요? 나중에 뭐 혼자 조용히 다녀가셨다고 그러던데 한 1년 지나서. 근데 신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인 이전에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정치 어떤 업적과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충청도는 신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예. 충청도 사람 자꾸 이제 3.1운동에 생각나가지고. 아, 정치인 이전에 그렇게 평가하신다. 네.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그 이상의 정략 외에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이익이 어떤 이익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의 역사에서 보면 여당 야당이라는 큰 틀이 있고 예. 그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변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 왔습니다. 예.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지난 식민지 시절에 친일했던 것도 좀 봐줘. 그거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네. 그리고 우리가 전쟁통에 이북 사람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고향도 뺏기고 저놈들 나쁜 놈이잖아. 라는 반복 의식. 네. 그리고 오래된 영남의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지금 오늘날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현재 이런 정당 시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못 이끌어갑니다. 예. 이쪽 야당과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전까지의 현대사 속에서의 민주당의 역사가 있는데 예. 이 틀 내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예. 당장의 대선을 앞두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권력을 먹겠다는 사람들이 무원칙하게 이합 집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에 대통령 한번 하시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으로 뽑아줬더니 부산 영남을 송두리째 노태우 정부랑 김종필 씨랑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그걸 거부하고 갑자기 저도 이제 꼬마 민주당을 노무현 예, 대통령과 함께 했죠. 사실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했던 당직자입니다.
예. 잘 안 보였고요. 예.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네. 지금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는 그 거죠. 1990년대에는 호남을 고립시키는 거였습니다. 김대중을 고립시켜가지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권력을 나눠먹자는 게임 아닙니까? 예,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지지율 1등인 그 1등을 하고 있죠. 물론 문재인. 예, 제가 조만간 하겠지만. 예, 제가 조만간 할 건데. 네. 예, 어쨌간에 문재인 대표로 표현되어지는 그 그룹을 고립시켜서 나머지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게임을 한번 좀 반전시켜보자. 예. 그건 게임의 그로서는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당의 국민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지지 세력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철수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 흐름을 결합해서 민주당이 발전하길 바라고 있지. 문재인을 고립시켜가지고 호남 고립시키듯이 그렇게 정치가 돌아가 버리면 국가가 결정적으로 분열돼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정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예. 그건 1990년 3당 야합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정략적인 나쁜 정치의 음모들입니다. 거기에 국민의당이 참여, 뭐 그건 국민의당이 결정할 일이 한데 참여하면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참여가 안 된다고 당의 많은 우리 정치계 선배님들, 예를 들면 손학규 선배님, 예. 손학규 선배님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제3지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당의 대표도 했었고 우리 당의 대표 선수까지 친문 뭐 친박을 제외하고 뭐 그 설계의 내용을 들어보자면 뭐 여기 국민의당도 참여하고 또는 뭐 비박계도 참여해서 건전한 보수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 연대하여 다음 정권을 공동으로 창출해 보자.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구상인 것 같은데 뭐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라고도 하셨긴 하셨는데 이런 움직임이 꾸준히 있고 꾸준히 언론에 등장해 왔어요. 이런 삼지대론이나 개헌에 이어지는 바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안 하는 내용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음번 대선을 놓고 그 권력 게임을 하기 위해서